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인생을 살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아까 컨텐츠라고 했는데 컨텐츠화가 되어 계신 거거든요. 다만 도전을 안 하신 거죠. 당당하게 여러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수연님 오전에 저하고 함께 했는데 제가 코멘트 한두 마디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아까 한 25분 하셨는데 이수연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 시인이 됐다는 말씀에 제가 화가 냈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말하고 했는데 지금 잘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시인으로서 또 시 낭송가로서 당당해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박수를 끌어내도록 제가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찮은 존재예요. 저는 어쩌다가 시 낭송가가 됐어요. 그럼 이 귀한 사람들의 시간 다 귀하거든요. 내 귀한 시간 당신한테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당신 하찮은 사람이고 어쩌다 시인 됐는데. 여러분들은 다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컨텐츠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를 넘기면요 수십 번 출판사에서 편집부에서 교정 보고 글 다듬고 또 의견 주고 세 명이 붙여서 한 거예요. 그 다음 디자인하고. 그래서 인쇄가 들어갔다고 엊그저께 전화가 왔고요. 목요일날 책이 나온다고 출판사 사장님이 통보가 된 거예요. 다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컨텐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광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광고는요 뭐 스케치를 잘해야 되고 또 색감에 대해서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그렇잖아요. 요즘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고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걸 방금 보셨듯이 여러분들은 훌륭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거를 당당히 세상에 내놓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거라고 말은 늘 하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오늘 이수연님한테 한 말씀 드렸어요. 저는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섭섭하대요. 자기 입장에서 섭섭한 거예요. 타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관심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 사랑은 관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세상에 내놓으려면 상대 중심적으로, 수요자 중심적으로,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내놓을 때 I'm world, 여러분들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스와의 소통 명서 과정이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따라서 하시죠. I'm I. 내가 당당해져야 됩니다. I'm you. 그거를 상대 중심으로, 고객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나 중심이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I'm world,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인물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존중받는, 존재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경지에 왔습니다. 좀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락적 요소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불꽃놀이를 좋아하십니까? 불꽃놀이가 있어 기침 나오네. 불꽃놀이를 하다 보면 차를 세워놓고 불 구경하죠. 불꽃놀이 구경하죠.
어린아이는 막 헌성치고 난리 법석입니다. 와! 그런데 어른들은요, 저거 한 방에 얼마인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천진난만. 그래서 그냥 푹 빠져버려요, 놀이에. 그래서 아이야 밥 먹어라. 그리고 엄마가 옛날에는 놀고 있을 때 서너 번 불러야 겨우 놀던 거 그대로 놓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푹 빠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오락적 요소, 엔터테인먼트 팩터, 줄여서 이 팩터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공간을 이 사무실에서, 이 건물에서 20년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때 그 석화 디자인 하시는 분이 7년 단위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네, 박하영님처럼, 총재님처럼 네, 커집니다. 볼륨이. 저는 오래 버티는 게 장수인 줄 알았어요. 장땡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7년 단위로 움직여야 이 볼륨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정착하면, 지금 아파트도 옛날에 삼성 오류동 삼성 아파트에서 저 엑스포 아파트로 갔다가 향치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중심에 있고 하니까. 뭐 약속 잡으려고 하면 투자로 나와라 그러면 뭐 하자 없잖아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너무 오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최석화 대표님을 모시고 한 일주일 돌아다녔어요. 건물 보려고. 근데 건물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역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걸 그때 확인했습니다.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물주예요. 신이에요, 신. 네. 그래서 아직 제가 옮기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뭐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세종의 예수고등학교에 7번 강의를 나갑니다. 금요일 반이 있고 토요일 반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거꾸로 니네들이 나를 인터뷰하라 라고 했어요. 선생님,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는데, 제가 거위의 꿈 노래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루지 못한 꿈이 무엇입니까? 해서 연수원을 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100평, 20만 평? 연수원은 20만 평, 30만 평, 50만 평 되잖아요. 그죠? 충주에 옹달샘이라는 그 연수원이 있어요. 옹달샘. 고도원이 아침 편지, 그분이 십시일반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연수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꿈이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책이 나왔습니다. 네, 나올 때마다 항상 기대를 하거든요. 네. 어떤 기대할까요? 베스트셀러 기대하는데요. 책이 독특해요. 네,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오락적 사람, 세 가지를 다 다뤘어요. 네. 쇼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사랑의 기술, 연애를 살아라는 책을 썼더니요, 다 경험하고 쓴 거냐고. 다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 경험을 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보시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네, 아주 저 숲처럼 만들려고요. 피톤치드는 안 나와도 저기 바람을 쐬고 있으면 좀 신선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저기를 좀 이렇게 화단처럼 꾸미려고 조금씩 갖고 있는데, 저 꾸미는 재미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펙터입니다. 네, 즐거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올리면 뭐 실은 축하한다고 꼬리글 몇 개가 올라오잖아요. 그 또한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천에서, 제주에서, 서울에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들이 같이 응원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축복을 주는 것 같고 또 길을 넣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 건물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강의하고 책 쓰고 또 출강 나가고, 출강이 좀 끊기긴 했지만 출강 나가고 이런 것이 저의 삶의 재미이다 싶어요. 저는 컴퓨터 앉으면 특별히 저한테 뭐 해라 저한테 뭐 이렇게 지시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프리랜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1인 기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할 일들이 다 이펙터다. 저는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5,000명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핸드폰이 2개거든요. 그 다음에 밴드가 뭐 4, 50개. 그 다음에 카스. 그 다음에 블로그가 또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2개, 다음에 블로그 2개. 그거 관리하기만 또 벅차거든요. 글을 올리고 또 꼬리글 달고 꼬리글 서로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임팩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크리스토퍼 조작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뭔가 보여주세요. 그럼 뭘 보여주시겠어요? 정치를 얘기하실 겁니까? 종교를 얘기하실 것입니까? 과학을 얘기할 것입니까? 예술을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고 경험했고 갈등을 느꼈고 쓰러졌다 일어난 이야기들 휴먼 스토리예요. 그걸 얘기하세요. 아직 여러분들에 관한 그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거든요. 이미정님은 한번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걸 하세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일이 여러분들의 그 존재 그 생존의 어떤 근간비는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게 바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는 내 삶이다. 시작. 컨텐츠는 내 삶이다. 막 컨텐츠를 만들어라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흔적과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의 컨텐츠예요. 근데 왜 그걸 얘기 안 하시냐고요. 오늘 임팩터가 주제인데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하신 것들을 한번 찾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 강의하는 분야, 이쪽 분야에 관한 이야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경영학 마케팅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그 마케팅에서 논문을 쓸 때 화술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4가지 그 스피치의 유형을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게 흔적이에요, 저의. 그래서 저는 화술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책을 가장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레전드라고 그러죠. 뭐 레전드 전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전설이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서 어르신 그러면 제가 화를 내요. 아직 어르신이랑 호칭 별로 달갑지 않다. 쓰지 마라.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형으로 불러라. 허용으로 제가 치고 해요. 제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총재님 그렇죠? 네. 총재님 하는 것보다도 사석에서는 형님 하는 게 더 살갑고 더 애정이 가고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기 여성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냥 오빠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우리 해우 여러분들은 사석에서 저한테 형이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컨텐츠예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컨텐츠는 거대하고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컨텐츠입니다. 내가 컨텐츠다. 시작. 내가 컨텐츠다. 여러분이 최고의 상품인 거예요. 청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존재입니다. 모방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쓴 책보다도요. 어린 왕자 라는 책을 선물을 하기를 즐겨해요. 많이 선물했어요. 그 책에는 3가지 깨달음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세상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많고도 많지만 그 중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재물도 얻을 수 있고요. 천하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후보자들이 결국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면 네, 기관장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정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얻는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는 스피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정님이 여기서 가장 오래되셨으니까 이미정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음을 얻는 스피치 어떻게? YCY 소통 명사 과정의 캐치프레이즈가 박수받는 스피치, 박수받는 인생.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I'm you, I'm old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I'm you입니다. I'm you. 이수연님이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수연님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설계하셔서 곧 이제 5월부터 움직이게 되실 텐데 간혹 한 명인 그러니까 100세 시대, 200세 시대의 노인들을 고령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간혹 한 명인들을 수급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시대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아니라 여기 모아놨었잖아요.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모아놨어.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저하고 동참할 수 있다.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상대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지.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너 잘났다 잘해봐라. 응원해줄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니요. 상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풀어가면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언제 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서운하대.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왜 서운하게 했을까? 자기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탓 이로소이다. 천주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요. 그럼 성격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내가 화를 낼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대가 필요한 것, 상대가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I'm you. 그럴 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길들여진다는 의미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세르반테스의 어린 왕자의 두 번째 의미는 길들여짐의 의미예요. 왜 이수연님이 귀하고 김태자님이 귀할까요? 네,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정들고 길들여지면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네,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하고 귀하도다. 시작. 사람은 귀하고 귀하고 모두가 다 귀하고 귀한 거예요. 미워 죽겠어. 저 새끼만 보면 밥맛이 없어. 근데 그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 왜냐면 정말 싫으면요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관심을 끊어버려요.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불안심이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관심을 끊어버리면.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진다는 의미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한 것 없다. 네, 하늘의 별도 언젠가는 스며들고 하물며 인간인 다음에 얼마나 유한하냐. 마음껏 살아야 200년 살아요.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200년이라는 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거든요. 잠깐이면 200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50대고 40대입니까? 눈 깜짝하면 60 넘고요, 70대고 80대고 200살까지 갑니다. 네.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 했는데요.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이펙트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